아이오닉5는 3천만원 할인, 니로 EV는 1,000만원대로 구입이 가능하다, 이런 기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 렌터카 회사에서 이벤트라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중고차 허위 매물 이야기도 아니고 국토부가 직접 추진 중인 내용이라 더욱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고 국가적 차원에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국토부가 드디어 우리가 체감할 만한 정책을 내놓는 걸까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가 문제인 상황이죠. 글로벌 시장 기준으로 보면 테슬라, 아이오닉5, 허머 EV 이런 차들 죄다 가격이 올랐고요. 머스탱 마하이는 14.8%, 리비아는 무려 17.8%나 올랐습니다. 원자재부터 거의 모든 가격이 오르고 있는 인플레이션 현상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체 어떤 방법으로 전기차 가격을 내리겠다는 걸까요? 외교적으로 원자재 공급 루트라도 개척한 걸까요? 아니면 제조사를 대상으로 전기차 가격을 제한하기로 한 걸까요? 이게 잘 이해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장난하는 건가? 이렇게 되기 딱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배터리 전기차에 들어가는 주요 원자재들의 가격을 보면 상승폭이 대단합니다. 작년 7월 1일이랑 올해 7월 1일을 비교해보면 니켈은 1년 새에 19.7%가 올랐고 코발트는 38.6%, 리튬은 킬로그램당 위안 가격이 무려 469.4%나 올랐습니다. 이걸 보면 전기차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전기차 보급은 얼마나 됐을까요? 국내 가격 기준으로 보면 2017년에 25,000대 수준이던 게 2019년에는 9만대 수준으로 뛰었고 2020년에는 무려 13만 5천대 가깝게 등록됐습니다. 자, 이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요? 공급과 수요의 법칙으로 보면 이런 거죠. 배터리 원자재 공급이 어려운 와중에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 수요는 미친듯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물건은 더 희귀해지고 이게 가격 상승과 대기 기간 연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한정경영연구원, 블룸버그 NEF 같은 전문 기관들은 2024년을 전후로 전기차 가격이 안정화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쉐보레랑 폭스바겐 같은 브랜드가 3천만원대 전기차를 출시하면서 가성비 전략을 공식적으로 펼치기 시작했다고요. 이렇게 되면 시장 경쟁 구도가 형성되니까 나머지 브랜드는 울며 겨자 먹기라도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간과한 게 국가적으로 제한을 둘 수도 있다는 거죠. 최근까지 정부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이런 기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오닉5는 3천만원이 저렴해지고 니로 EV 같은 전기차들도 1,000만원대로 저렴해진다, 이런 겁니다. 이게 좀 헷갈릴만한 내용이 많아서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토부가 직접 전기차 배터리 구독을 허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예 자동차랑 배터리를 서로 다른 개념으로 본다는 거죠. 아이오닉5 기준으로 배터리팩 가격만 2,300만원이라고 합니다. 롱레인지 기본 트림이 5,410만원이고 배터리팩 가격이 2,300만원이 빠지고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 평균가를 더하면 거의 3천만원 가까이 빠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5천만원짜리 아이오닉5를 2,100만원에 살 수 있다는 게 지금 나오는 언론 기사들의 논리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야, 배터리팩이 없는 차면 껍데기만 산다는 건데 지금 나랑 장난하냐? 이런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가지 관점으로 따져봤습니다. 일단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명의를 기준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전기차, 그러니까 아이오닉5 자체는 내 명의로 사는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팩은 내 명의가 아닌 겁니다. 비유하면 이런 거죠. 집은 내 명의로 산 건데 집에 있는 비싼 가전제품, 예를 들면 냉장고나 TV 같은 건 렌털로 쓰는 분들 많잖아요. 집은 내 명의지만 냉장고랑 TV는 제조사나 렌털 회사 명의인 겁니다. 이거나 비슷하다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동차는 집, 배터리팩은 냉장고나 TV인 거죠. 지금까지는 이런 게 불가능했습니다. 현행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동차 등록령에 따라 자동차랑 배터리 소유주를 분리해서 표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규제개혁위원회가 올해 안에 자동차 등록령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배터리 소유주랑 자동차 소유주가 다른 경우가 생기면 이걸 자동차 등록 원부에 따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는 겁니다. 사실 이게 좀 애매합니다.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가요? 큰 장점을 느끼기 힘들죠. 방금 전에 집이랑 냉장고로 비유를 해드렸는데 이건 그냥 쉽게 이해하기 위한 비유였고요. 가격을 생각하면 또 다른 개념이 생깁니다. 집은 몇 억짜리입니다. 그리고 냉장고는 몇백만원 수준입니다. 가격 차이가 상당합니다. 자동차는 어떤가요? 배터리팩을 제외한 아이오닉5 가격이 2천만원이래요. 배터리팩 가격은 2,300만원이래요. 집보다 냉장고가 더 비싼 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냉장고랑 TV는 내 소유인데 집은 월세나 전세로 사는 그런 개념에 더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장점은 진입 장벽이 조금 낮아진다는 것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냥 한번 따져볼까요? 2천만원짜리 차를 샀다고 해도 2천만원짜리 배터리팩을 월 이용료를 내면서 쓴다? 이건 그냥 2천만원짜리 소형차를 장기 렌트로 쓰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대신 급이 더 높은 전기차를 탈 수 있다는 점에서 진입장벽이 낮아진다고 생각할 수는 있다는 거죠. 물론 국가적으로 생각하면 이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완성차 업체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생기는 거고요. 국가적 사업으로 보면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렌털이 끝나고 수명이 다한 배터리는 회수를 할 거잖아요. 이렇게 회수한 배터리를 건물 발전기 같은 데에 재사용하거나 해서 또 다른 비용 절감이나 수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새로운 배터리를 만들 때 수명이 다한 배터리 원료를 추출해서 재활용할 수도 있겠죠. 세 번째는 그래서 이걸
이걸 가지고 아이오닉 5를 3천만 원이나 싸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홍보하는 게 맞냐 이겁니다. 일단 지금 시점에선 그렇습니다. 이게 오히려 소비자들을 화나게 만드는 건 아닌가 싶거든요. 그냥 이런 거잖아요. 자동차 2천만 원 싸게 살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런데 엔진은 빼고 드립니다. 엔진은 따로 구매하시든지 여기 보시면 저희 회사 렌탈 서비스가 있거든요. 이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할부 개념인 건데 이자에 해당하는 비용도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까요? 지금 거의 모든 기사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소비자들이 체감할 만한 장점은 딱히 없을 것 같고요. 규모의 경제라고 할 만큼 이 서비스가 대중화됐을 때, 그리고 전기차 보급 누적 기간이 10년 정도 됐을 때는 소비자들도 장점을 아주 조금 체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는 재활용되는 배터리로 환경 오염도 줄어들고 탄소 배출량도 줄어든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은 국토부가 이런 걸 신경 써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기차 관련 보조금들 있죠. 이걸 재정비하는 게 전기차 차주들이 훨씬 체감하기 좋은 내용이 될 겁니다. 사실 배터리 구독은 제조사 사업을 도와주는 거 말고는 딱히 모르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부터 환경부랑 논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일단 전기차 보조금의 취지를 좀 더 명확하게 홍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직도 왜 다른 사람이 차를 사는데 내 세금으로 도와줘야 하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기차 보조금의 목적 같은 걸 환경부 홈페이지에만 써놓지 말고요,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는 겁니다. 전기차가 국제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업이고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 어떤 게 좋은지, 이게 제조사와 국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런 설명이 충분하면 오히려 보조금 정책을 환영할 겁니다. 우리나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선두주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국가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률부터 늘려야 한다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근본적인 설명이 완성됐다면 두 가지 방향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기업 위주의 보조금입니다. 이건 지금이랑 거의 비슷한데 여기에 일종의 성과 달성을 목표로 두는 겁니다. 배터리 보조금을 주는 명분에는 제조사가 더 나은 전기차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하는 거잖아요. 대기업이면 어떤 게 가능한가요? 전기차 가격을 어느 시점까지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보급률을 얼마나 늘린다든지, 아니면 충전소 사업을 통해서 국내의 전기차 충전소를 몇 개까지 보급한다든지, 이런 목표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향은 중소업체 위주의 보조금인데, 중소업체도 당연히 성과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스펙을 갖춘 전기차 생산을 목표로, 여기에는 안전기준하고 주행거리 기준 같은 게 모두 포함되겠죠. 이런 목표 달성을 성과로 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게 가능한가요? 중소업체 전기차는 대기업 전기차보다 저렴하니까 보급형 전기차를 늘릴 수 있습니다. 보급형이라는 건 말 그대로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물건이고, 이런 물건들은 가격이 저렴해서 자연스럽게 시장 경쟁을 형성합니다. 대기업도 이런 중소업체 전기차 가격 눈치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 기관이 할 일이 아닌가 싶네요. 배터리 구독 서비스의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는 좀 더 필요해 보이고요. 만약 이걸 통해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건 좀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일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